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솔루션 배잉열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진다. 그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우리 몸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몬이 왜 분비될까요? 우리 몸은 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기 위한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의 회복력을 길러주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티졸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코티졸의 호르몬은 성분을 가만히 보다 보니 글루코코티코이드, 좀 어렵죠?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호르몬으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코티졸이 그럼 왜 분비될까?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코티졸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기 위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없어서는 안 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 수치로 코티졸을 체크하면서 많이 분비되면 나 스트레스가 높구나, 적게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낮구나, 이렇게도 의과학적으로 지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호르몬인데 성분이 뭐라 그랬죠? 글루코코티코이드, 앞에 글루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마 글루코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 포도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즉 당 성분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 먹고 싶어, 또는 사탕이 먹고 싶어, 맛있는 게 땡겨, 단 게 땡겨. 내 몸에서의 코티졸이 분비가 부족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내가 섭취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이나 그런 가까운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병 주고 약 줄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해 주면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플레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티졸이 우리 몸에 많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니까 과연 계속 좋기만 할까요? 아니요. 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건 스트레스가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뜻이고 당 성분이 몸 안에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 성분이 혈액 안에 계속 쌓이다 보니, 우리의 내분비계 안에 쌓이다 보니 당뇨에 노출될 위험도 많고, 혈액이 끈적끈적거리면 혈압도 당연히 잘 흐르지 못하니까 혈관의 압력도 높아지겠죠. 혈압도 상승하는 만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코티졸은 에너지를 동원해주고 염증도 억제해주고 심혈관계 조절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기지만 신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혈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체중도 증가되고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티졸을 잘 배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코티졸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잘 배출할까? 코티졸은 액체로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독소 항목들은 액체, 수분으로 많이 독소들을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호르몬도 그것에 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린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독소들을 배출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 기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슬픈 영화를 보면 울어야 되겠습니까? 울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참지 말고 울어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토호대 의대 연구팀이 눈물을 흘릴 때 뇌파와 안구 운동과 심전도 변화를 분석했을 때 인간의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도 눈물을 흘린 직후에 다시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반대로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호흡곤란이 오는 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눈물을 흘리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 세로토닌 등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느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감동에 의한 눈물을 흘리면
웃음 치료보다 6배나 높은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눈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분비된다. 당성분이다. 얘들은 완화가 되는 것이 역할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눈물로써 얘들 배출해 주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수분을 배출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카테콜라민, 코티졸들이 배출되는 건강에 참 좋은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코티졸 서카디안 리듬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티졸의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글링만 해도 스트레스가 높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가 가장 높냐면 아침 기상할 때, 그리고 오후 몇 시, 4시, 5시 사이에, 또 뭐 10시, 11시 사이에 한 번씩 팍팍 튀는 그러한 서카디안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스트레스를 조금 더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스트레스 회복력을 기르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트레스 회복력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달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